어머니 계세요? 김정희의 집 현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초인종도 누르지 않았습니다. 열쇠를 어떻게 구했는지 마치 제 집인 양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여행 가방 5개가 먼저 들이닥쳤습니다. 덜커덩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택배 박스도 3개나 있었습니다. 며느리 이지은이 신발을 벗어 던지며 집안을 훑어봤습니다.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거실, 부엌, 안방 순서로 빠르게 스캔했습니다. 와, 여기 진짜 넓네요. 혼잣말이었지만 누구 들으라는 듯 크게 말했습니다. 아들 박성우는 땀을 뻘뻘 흘리며 가방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엄마, 우리 왔어요. 김정희는 안방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석 달째입니다. 장례식 이후 코빼기도 안 비치던 아들 내외가 전화 한 통 없이 짐을 싸들고 들이닥친 것입니다. 며느리가 김정희에게 다가와 팔짱을 꼈습니다. 어머니 놀라셨죠? 이제 혼자 계시면 안 되죠. 저희가 와서 관리해 드릴게요. 김정희는 겨우 입을 뗐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너희 집은 어쩌고? 아, 거기는 전세 줬어요. 당분간만요. 어머니 적적하실까봐 그런 거죠. 당분간. 그 말이 왠지 불길하게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곧장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벌컥 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유통기한 다 지난 거잖아요. 김정희가 다급하게 다가갔습니다. 어제 만든 거야. 멀쩡해. 그래도 이건 좀. 위생관리 제대로 안 하시면 탈나요.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버릴게요. 며느리는 김정희가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만든 나물 반찬을 망설임 없이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김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찬장도 열어젖혔습니다. 이 그릇들 다 옛날 거네요. 깨질 수도 있어요. 위험해요. 30년 썼는데 멀쩡해. 내 시아버지가 아끼던 거야. 그게 문제예요. 30년이나 됐으면 바꿔야죠. 요즘 누가 이런 거 써요? 며느리는 그릇들을 싱크대 아래로 쓸어 담았습니다. 남편이 생일 선물로 준 김정희가 가장 아끼는 사발도 함께였습니다. 김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꾹 눌러 참았습니다. 거실로 나온 며느리가 장식장 앞에 섰습니다. 맨 위에 놓인 남편 사진을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어머니, 이 사진 여기 있으면 너무 우울한데요? 집안 분위기가 확 죽잖아요. 며느리가 액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좀 아래로 옮기는 게 어때요? 손주들이 보면 무서워할 수도 있고. 거기가 그이 자리야. 손대지 마라. 김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안 해요. 애들 정서에 안 좋아요. 며느리는 액자를 맨 아래 칸, 잘 보이지 않는 구석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그 위에 커다란 화분을 올려놓아 남편의 얼굴을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김정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화분에 가려진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먹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들이 소파에 벌러덩 드러누우며 TV를 켰습니다. 엄마 편하게 쉬어요. 지은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김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김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아들 부부의 소곤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이 집 진짜 넓다. 시세 한번 알아봐. 응, 알아볼게. 꽤 나갈 거야. 빨리빨리 해. 어머니 설득 잘하고.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해야지. 김정희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당분간이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 집을 노리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김정희는 답답한 마음에 산책이라도 하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손잡이를 돌려봐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안에서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산책 좀 하려고. 문이 왜 이러니? 안 돼요. 혼자 나가시면 위험해요.
길 잃어버리시면 어떡해요? 나는 길 안 잃어버려. 30년을 산 동네인데. 어머니, 요즘 어르신들 치매 초기에 그러세요. 제가 인터넷에서 봤어요. 절대 혼자 나가시면 안 돼요. 며느리는 태연하게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저랑 같이 나가요. 김정희는 멍하니 현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집인데 내 발로 나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집이 아니라 감옥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정리는 계속되었습니다. 거실 소파가 바뀌고 안방 커튼이 바뀌고 김정희의 손때 묻은 물건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집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나흘째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며느리가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계단 오르내리시기 힘드시죠? 김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아. 아직 다리 튼튼해. 아니에요. 넘어지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요, 제가 좋은데 알아봤어요. 며느리가 화려한 브로셔를 꺼내 김정희 앞에 내밀었습니다. 표지에는 행복한 노후, 프리미엄 실버타운이라는 문구와 함께 깨끗한 건물 사진이 박혀 있었습니다. 김정희는 브로셔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니? 요양원이요. 아니, 고급 실버타운. 여기 시설 진짜 좋아요. 어머니 또래분들 많고요.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심심할 틈이 없으실 거예요. 김정희는 브로셔를 넘겨보았습니다. 호텔 같은 방, 레스토랑 같은 식당, 웃고 있는 노인들의 사진. 하지만 김정희의 눈에는 그저 화려한 감옥으로 보였습니다. 정부 지원도 되고 비용도 괜찮아요. 집은 저희가 관리하면 되고요.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김정희는 브로셔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살 거야. 내 집에서.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다니까요. 낙상 사고 나면 끝이에요. 저희가 언제까지나 어머니 옆에 붙어 있을 수도 없잖아요. 아들이 거들었습니다. 엄마, 지은이 말이 맞아요. 요즘 다 그렇게 해요. 거기가 훨씬 편하고 좋을 거야. 김정희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너는 내가 불편하니? 내가 짐스러워? 그게 아니라 엄마 건강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 건강은 내가 알아. 그리고 내 집이야. 내가 결정해. 김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며느리가 인상을 찌푸리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저희가 다 어머니 생각해서 효도하려는 건데. 너무 고집부리시지 마세요. 김정희는 며느리를 노려보았습니다. 효도? 너희가 말하는 효도가 이거니? 내 물건 다 버리고 내 집에 가두고 이제는 내 집에서 나가라는 게 효도야?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김정희는 손자 박서진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서진아, 할머니 좀 도와줄래? 서진이 의아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요? 할머니가 해야 할 일이 있어. 혼자는 힘들 것 같아서. 내 도움이 필요해. 서진은 김정희의 결연한 눈빛을 읽었는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할머니. 제가 뭘 하면 돼요? 김정희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서진아.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아직 잠들어 있을 때 김정희는 서진이 몰래 가져다 준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집을 나섰습니다. 김정희는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법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 떼러 왔어요. 주소는? 김정희는 집 주소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프린터에서 나온 서류에는 소유자 김정희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김정희는 그것을 소중하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두 번째로 간 곳은 은행이었습니다. 통장 정리하려고요. 입출금 내역 전부 프린트해 주세요. 10년치요. 빠짐없이. 시간 좀 걸려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30분 후 두꺼운 서류 뭉치를 받아든 김정희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병원비, 대출금 상환 내역. 그녀의 피땀 어린 기록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동사무소였습니다. 재산세 납부 증명서와 대출 완납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모두 김정희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김정희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며느리가 현관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말도 없이 나가시면 어떡해요? 산책했다. 왜 내가 내 발로 산책도 못하니? 김정희는 며느리의 힐난하는 눈빛을 당당하게 맞받아치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서류들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등기부등본, 통장 내역, 재산세 증명서, 대출 완납 증명서. 모든 증거가 완벽했습니다. 김정희는 서류들을 서랍 깊숙이 넣고 자물쇠를 단단히 잠갔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또다시 실버타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실버타운 보러 가는 거 잊지 않으셨죠? 제가 예약 다 해놨어요. 김정희는 국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겠다고 했니? 어머니, 자꾸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도 힘들어요. 김정희는 수저를 탁 내려놓고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자. 네? 이 집 누구 거니?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어머니 거죠. 하지만 그럼 누가 대출 갚았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산세는 누가 냈고 내 시아버지 병원비는 누가 감당했니?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돈이니까요. 엄마가 낸 거 맞죠? 맞아. 내 돈이야. 내 피땀 흘려번 돈. 김정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왜 내 집 문제를 너희가 결정하니? 내가 나가라 마라, 팔아라 마라, 왜 너희가 난리야? 식탁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김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생각 좀 해봐라. 너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김정희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날 밤 복도에서는 아들 부부의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갑자기 왜 저래? 눈치챈 거 아니야? 몰라. 이상해. 예전 같지 않아. 이상한 게 아니라 저항하는 거잖아. 우리 계획 틀어지면 어떡해? 이 집 팔아서 사업 자금 대기로 했잖아. 조용히 해. 들리겠어. 김정희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계획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틀 후 김정희는 다시 서진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부동산. 네? 부동산은 왜요? 집값 알아보려고. 팔아야지. 서진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김정희는 부동산 중개소에 들어가 시세를 알아보고 매매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개인은 흔쾌히 명함을 건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정희는 며느리의 물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명함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며느리가 아침부터 김정희를 재촉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실버타운 보러 가는 날이에요. 빨리 준비하세요. 늦겠어요. 김정희는 소파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 간다. 어머니, 나는 안 간다고 했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니? 며느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저희가 얼마나 고생하는데요. 어머니 때문에 우리 계획도 다 미뤄지고 있잖아요. 김정희는 며느리를 차갑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 고생 안 하게 해주마. 네? 김정희는 안방으로 들어가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 쾅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등기부등본, 통장 내역, 재산세 납부 증명서, 대출 완납 증명서. 김정희가 하나씩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전부 내 이름이야. 이 집 대출 10년 전 내가 다 갚았어. 재산세 30년치 전부 내 돈으로 냈어. 내 시아버지 병원비 2억 3천 내가 혼자 다 감당했어. 며느리와 아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준 돈은? 없어. 단 한 푼도.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내 집을 탐내. 나를 요양원에 쳐넣고 이 집 팔아서 사업 자금으로 쓰려고. 그게 무슨. 아들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어머니 아들이고 며느리잖아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가족? 가족이면 뭐해? 주인 허락도 안 받고 들어와서 내 물건 다 갖다 버리고 자물쇠 채워서 가두고 이제는 내 집에서 나가라고 협박하는 게 가족이니? 김정희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게 가족이야? 그게 효도야? 김정희는 마지막으로 부동산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뭔데요? 부동산 명함이다. 이 집 내놨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이 집 팔 거라고.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팔 거야. 문제 있니? 아들이 펄쩍 뛰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을 파시다니요. 왜? 내 집 내가 파는데 너희 허락이라도 받아야 하니? 김정희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명의자는 나야. 팔 권리도 나한테 있어. 너희는 아무 권리도 없어.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라는 거예요? 전세도 다 빼버렸는데. 김정희는 며느리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문제지. 내가 알 바 아니야. 어머니, 나는 새 집으로 이사 간다. 작은 아파트 하나 계약했어. 내 돈으로. 너희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살 거야. 김정희는 서류를 챙겨들며 마지막 통보를 날렸습니다. 너희는 한 달 안에 나가. 이 집 팔리기 전에. 며느리가 김정희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나갈 데가 없어요. 하지만 김정희는 단호했습니다. 효도? 효도는 집 차지하려고 부모 내쫓는 게 아니야. 부모를 짐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야. 부모가 원하는 삶을 존중해 주는 게 진짜 효도야. 김정희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는 며느리의 통곡 소리와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김정희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이사날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풀이 죽은 채 짐을 쌌습니다. 손주들도 분위기를 파악했는지 조용히 눈치만 보았습니다. 김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사 트럭이 도착하고 마지막 짐이 실렸습니다. 며느리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김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죄송해요. 면목이 없어요. 김정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마라. 아들도 고개를 푹 숙인 채 다가왔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불효자예요. 김정희는 아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성훈아, 엄마는 관리 대상이 아니야. 엄마도 엄마의 인생이 있어. 너도 너의 인생을 살아라.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텅 빈 집에 김정희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김정희는 장식장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남편의 사진을 꺼내 먼지를 털어내고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여보, 이제 괜찮아요. 다 해결됐어요.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창밖으로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김정희의 입가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짜 자신의 삶을 살 준비가 되었습니다.